그 대리점 방문은 마리나와 맥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2년간의 혹독한 저축과 희생,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기대의 밤 끝에 마침내 그들이 함께 선택한 꿈의 세단, 가족이 함께 세운 계획과 일치하는 세단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운명, 오히려 시어머니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그날 아침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곧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준비하면서 주방 반대편에서 맥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불안감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전화, 화면을 슬쩍 쳐다보는 등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긴장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구매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첫 차를 구입한 것이 매일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마리나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재킷을 조정하며 물었다. 맥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치는 것만큼이나 불확실한 것이 분명했다. 대리점으로 가는 길은 어색한 침묵이었다. 평소에는 수다스럽고 특히 긴장할 때 그는 마치 그의 불안에 대한 답이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음악과 차창에 빛이 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차량을 선택한 이후로 그들을 도와준 컨설턴트인 디민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보석처럼 전시된 방 중앙에 앉아 빛나는 세단으로 안내했다. 마리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우아한 라인, 흠 잡을 데 없는 인테리어, 새로운 냄새 등 그들이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드미트리가 발표했습니다. 빠진 것은 보험 정책뿐이고 차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때 연속극에 걸맞은 드라마가 펼쳐져 있는 방의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진 보리소브나는 마치 트로피라도 되는 양 열쇠와 서류철을 흔들며 단호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그의 말이 메아리치기도 전에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생일에 그걸 나한테 줬지, 그렇지? 공기가 방 밖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맥심이 얼었다. 그의 얼굴은 색이 빠졌고 입은 마치 도중에 말을 잃어버린 듯 반쯤 벌어졌다. 그의 눈은 마치 출구가 없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나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녀는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맥심의 의심스러운 태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그녀는 장 보리소브나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평온한 태도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기계는 우리 가족의 땀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리나는 낮지만 칼날처럼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외식, 새 옷, 불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는 목에 핏줄이 돋보이며 소리쳤다. 맥심은 내 아들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기로 했어. 그렇지? 맥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을 바닥에 대고 목적 없이 움직였다. 당황한 컨설턴트는 대본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지켜봤다. 마리나는 그에게로 향했다. 드미트리, 확인해 주세요. 이 차는 누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맥심 이거리벅 트레타이에 카프라고 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계약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진 보리소브나는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서류는 필요 없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이 차를 선물로 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맥심, 그게 사실인가요? 마리나는 말을 아끼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고치며 물었다. 난. 그녀가 물었고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무슨 돈으로, 맥심.
우리 돈으로, 우리 가족의 돈으로? 시어머니는 분노에 불타올랐습니다. 대은망덕해요. 내가 당신을 28년 동안 키웠는데 당신은 3년 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리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이미 다가오고 있던 경비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우리 차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주인이 아닙니다. 장 보리소브나는 아들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리나가 길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조작하지 마세요, 맥심. 지금 결정하십시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여 구입한 차를 타고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내려앉은 침묵은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 짙었다. 시어머니는 눈빛으로 애원했고 마리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고 맥심은 난생 처음으로 갈림길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한숨을 쉬며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 열쇠 좀 주세요. 배신자. 진 보리소분하는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져 외쳤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 대신 이 여자를 선택했습니까? 어머니, 그만해요. 맥심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나 말이 맞아요. 이 차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패배를 깨달은 시어머니는 경멸하며 열쇠를 바닥에 던지고 뛰쳐나오며 벽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쾅 닫았다. 맥심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을 거야,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나가 대답했습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모은 우리, 이 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지금 당장 축하해야 할 우리, 누구의 상처가 중요할까요? 나머지는 긴장된 관료주의였습니다. 맥심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서명했고 마리나는 위로의 말도 없이 지켜봤다. 부드러움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는 얼굴 전체에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어머니 집으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나, 과장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오해였습니다. 오해. 그녀는 하염없이 웃었다. 그건 패턴이야, 맥심. 오늘은 자동차, 내일은 아파트, 그리고 다른 것 엄마에게 제한을 가할 수는 없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집해서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마리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제력으로 떨렸다. 나는 일하다 목숨을 끊은 사람이고 함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마침내 피해의 정도를 보았습니다. 아니, 맥심. 당신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도 없고 우리 아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나는 건조한 몸짓으로 여행 가방을 닫고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너기 전 그는 고통과 결단이 뒤섞인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울 때 여전히 어머니의 가슴을 빨고 있는 버릇없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찾으십시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칼날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의 무거운 침묵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맥심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매시간 걸려오는 전화, 절박한 메시지, 읽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공허한 약속. 그러나 마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전화 반대편에서 그것은 남편의 깨진 목소리가 아니라 신중하게 통제된 잔느 보리소브나의 어조였습니다. 마리나, 얘기 좀 하자.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 집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는 더 들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굽었고
손은 컵 주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맥심은 3일 동안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왜 마리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몸을 굽히던 그 사람에게서 그런 견고함을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그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잔느 보리소그나는 삼켰다. 내가 틀렸어.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찢겨나온 듯 힘겹게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당신의 기계에 대해 불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단지 기계였습니다. 침묵. 그런 다음 그의 눈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단지 그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자가 약점을 인정한 것은 동거 3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리고 마리나의 뭔가 단단하고 건조한 것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잔 보리소브나, 나는 결코 당신의 아들을 당신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하녀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우별표. 그들은 거기에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처음으로 인간처럼 말을 했습니다. 가면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잔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얼마나 외로움이 그녀를 괴롭혔는지 고백했습니다. 마리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이혼 서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테이블에는 더 이상 적들이 없었고 마침내 서로를 만난 두 여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는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맥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장미 꽃다발은 너무 커서 통회하는 얼굴을 거의 가릴 뻔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쓸모없었어. 당신은 그녀는 동의했지만 수줍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별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것입니다. 논의는 없습니다. 마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심각한. 전적으로. 이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그들은 말이 아닌 몸짓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사람의 절박함을 새벽까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기계는요. 그것은 마침내 승리한 전투의 조용한 증인으로서 차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 보리소프너는 그들을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손을 약간 떨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마리나에게 무례하게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질식을 위해 맥심에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골동품 브로치를 며느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마리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인정이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진은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림 수업, 노인들을 위한 볼룸 댄스, 심지어 그녀의 왈츠 파트너인 빅터 세미오노벅는 그녀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것처럼 웃게 만들었습니다. 맥심은 마침내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계를 설정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그녀는 디민니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들의 이사를 촉발한 사람인 대리점 관리자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계는 여전히 충실하게 남아있으며 주말이면 온 가족을 다차로 데려갑니다. 마리나, 맥심, 어린 디마, 할머니 잔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대신 손자를 장난감으로 채워줍니다. 가끔 대리점 앞을 지나갈 때 마리나는 미소를 짓는다.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닌 비난을 여전히 걸어서 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